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243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예, 맞아요, 진도? 예,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11절에 이제 거래계약서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통상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거는 없고, 당연히 이제 득점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개공이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난주에 우리 보신 내용이 확인 설명 보셨죠, 그죠? 예, 확인 설명. 예, 그래서 확인 설명을 잘 하면 손님이 뭐 한다고 하죠? 이제 내가 산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래요? 중개 완성. 예, 중개 완성이 되면 뭘 써줘야 돼요? 확인 설명서 써줘야 되고, 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쓴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쓰는 게 뭐예요? 예, 거래계약서를 이제 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쓸 건데 이제 웃겨가지고 강의를 못하게. 아니 그냥 웃겨가지고 갑자기. 아니 그냥 갑자기 웃겨가지고. 예. 이따 얘기해줄게요 왜 웃겼는지는.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제 우리 개공이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이제 의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거래 계약서를 이제 쓰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뭐 손해배상의 문제라든지 중개 보수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요게 가장 마지막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조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자, 일단 이제 시점을 좀 생각해 보면 중개가 뭐 된 때라고 했죠? 예, 완성된 때. 예, 그럼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예, 중개가 완성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에다가 우리 채색하나 해주시고요. 이게 하나의 의무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무가 되는 거죠? 이제 작성의 의무,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면 작성의 의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서면 작성의 의무.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러면 계약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라는 거예요? 일방에게, 쌍방에게? 쌍방에게.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본 보존하여야 한다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그 보존 연도는 몇 년이냐면요, 5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전속중개계약서 우리 보존 몇 년 했죠? 3년 했고, 또 확인 설명서도 3년 했고, 지금 보니까 거래계약서가 5년을 보존합니다. 예, 그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보존 서류는 그렇게 3개밖에 없고요. 그러면 26조 1항에서 우리 거래계약서 관련한 의무가 3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작성? 예, 서면 작성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이제 교부인데 쌍방 교부. 그러니까 이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고, 그리고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할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 26조 2항에는 25조 4항의 규정 이렇게 했는데, 25조 4항의 규정이 뭐냐면 이제 확인 설명서에 누구랑 누가 서명 민날인하는 제도가 25조 4항이었냐면 개공과 소공인데, 이때 소공 앞에는 좀 수식어 하나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어떤 수식어 붙여줘야 되죠? 예,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공 뭐 이런 말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조항을 여기다가 준용한대요. 그럼 준용한다는 것은 여기도 갖다 붙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거래계약서에도 뭐하고 뭐 해야 해요? 서명 민날인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개공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공하고 이렇게 기억해 주실 거예요. 사망은요. 개공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대개 손님들은 개공한테 뭐를 좀 거짓으로 이렇게 기재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을까요? 거래 금액을 좀 어떻게 해서 낮춰서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이렇게 써달라고 하면 뭐가 이제 덜 나오겠어요? 세금. 그래서 이제 그 탈세의 어떤 개념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원계약서는 작성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낮춰서 쓴다고 하면 원계약서도 하나 있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원계약서하고 말하자면 낮춰서 쓴 계약서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망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 주실 건데, 그게 제재가 좀 중요하고 상대적 취소가 있는데, 예, 이제 업무 정지보다는 좀 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중요하고요. 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거나 혹은 뭐 이제 그 두 개 이상 계약서 썼을 때 뭐 우리 이제 실무적으로 표현하면 업다운 계약서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상대적 취소,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뒷장 넘기시겠습니다. 244페이지. 자, 1번 판례의 세 번째 줄 쉼표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판례 세 번째 줄 쉼표 다음부터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하고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은 개공의 의무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를 여기서부터 이제 채색을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대법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취지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로 쓰지 말라는 걸 대법원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건 법률에 있고 어떻게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률에 거짓으로 쓰지 말라는 건 법률의 규정이고 대법원이 얘기하는 거는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개공이 작성하는 계약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신뢰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신뢰? 이 거래계약이 진정으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이제 서명 민날인의 의무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서명 민날인은 뭐 또 하고 뭐 또 하는 게 서명 민날인이겠어요? 서명도 하고 날인도 이제 그 둘 다를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서명이라고 하는 거가요. 이제 제가 사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 사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HJS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인하는데 이거는 사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하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명 민날인 한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서명이라는 거 한자 그대로 풀면 이름을 뭐 하고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찍어라? 도장을 찍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명은 누가 쓰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서명은 자필 서명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필로 자기 이름을 쓴다가 서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사인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막 사인 같은 거 왜 우리 연예인들 팬 사인회 같은 거 가다 보면 사인 뭐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 이름 쓰고 도장 찍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2번 제목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할 거, 즉 누락해서는 안 되는 게 9개가 있는데 그거가 되게 시험에 좀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로 보셔도 좋고요. 그 우리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그거 좀 잠깐만 좀 꺼내 보겠습니다.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한번 잠깐 보시고 앞면이 이제 무슨 사항이 암기사항이죠? 그럼 뒷면에 보면 뭐 나오겠어요? 핵심 비교 사항 나오죠. 핵심 비교 사항 3번을 한번 볼까요? 핵심 비교 사항 3번. 핵심 비교 사항 3번에 보면 좌측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로 한번 좀 다시 볼게요. 일단은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누락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인적 사항은 이제 뭐 이름이나 뭐 주민 남바라든가 뭐
이런 거를 꼭 누락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도 적어야 되는데 물건의 표시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물건의 표시는 뭘 적어야 되겠어요? 물건의 표시에는요. 뭐 일단 이제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번, 그리고요 지목, 그리고 면적 하나 더, 종류 말고 구조 아니고 내역 아니고 용도, 이렇게 5개를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5개를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이렇게 5개를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잘 특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특정하지 않으면 어떤 물건을 거래할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일. 계약일로부터 우리 며칠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60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무의 기산점이 되니까 계약일은 잘 특정해 줘야 되고 4번의 거래 금액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좀 따로 하나만 잡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칠판 잠깐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은 예정 금액 설명하나요? 거래 금액 설명하나요? 예정 금액.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예정 금액 쓰이나요? 아니면 거래 금액이 쓰이나요? 여기도 예정 금액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정 금액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 거래 금액. 예정 금액은 어디까지? 확인 설명서까지 예정이고 계약서부터는 그냥 거래 금액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의 인도 일시에서 일시라는 단어 있죠, 그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만 잡고요. 인도 일시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인도 일시. 인도 일시. 의미가 뭐야? 며칠 날 물건을 넘겨줄 거냐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시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어요. 일자와 일시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일자는 날짜만 특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일시는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특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4월 20일 날 잔금이다 이러면 4월 20일 오전 11시경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을 정확하게 해줘야죠. 그렇게 해야 기다리는 시간이 없거나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보통 오전 11시경이라고 하면 이제 코리안 타임이 적용이 되니까 앞에 뒤에 뭐 몇 분씩 정도씩은 좀 이렇게 유도리가 있어요. 1시간은 좀 너무 심하고 30분 정도, 앞뒤로 30분, 뭐 그 정도 기다리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통용될 수 있는 시간인데 더 늦으면 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정해 주라는 얘기고, 권리 이전의 내용은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 정확하게 그걸 특정해 줘라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할 거면 계약서의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되겠어요? 소유권 이전이면 매매 계약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저당권 이전이면요. 저당권 이전 계약서, 뭐 저당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7번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약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봐요.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매도에는 뭐 하는 게 조건이에요? 매매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조건이고, 매수인은요 대금을 지불하는 게 조건이죠. 계약이라는 건 그런 게 이제 합쳐서 되는 게 계약이니까 없을 수가 없고, 기한도 없을 수 없는 게 잔금을 뭐 4월 20일 날 치르기도 한다. 그럼 4월 20일이 뭐가 되는 거야? 기한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정확하게 특정해 줘야지. 뭐 가령 4월 중순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4월 중순이면 언제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8번은 전체 채색하고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 이제 개공이 작성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확인 설명서가 며칠 날 나갔는지를 필요적으로 기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순서가 다시 한번 칠판 볼게요. 뭐를 먼저 교부하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겠네, 그치? 순서로 말하면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9번에 그 밖에 약정 내용이다 이랬는데 그 밖에 약정 내용은 이제 특약 같은 거 적을 건데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예를 들자면 정원수 있잖아요. 단독주택 안에. 그럼 정원수, 뭐 귀속 여부,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적어볼게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을 텐데 정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원수를 매 도인이 캐가기로 했다.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럼 캐가기로 했으면 특약에다 걸어야 돼. 뭐라고? 정원수는 케어 가기로 한다. 이렇게. 예? 근데 정원수 그냥 놓고 가기로 했다 그러면 특약에다 뭐 딸리 정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매 수인에게. 근데 캐가기로 했다 그러면 정해줘야지. 이렇게. 또는 뭐 집 안에 들어오면 붙박이장 같은 거. 붙박이장을 뭐 분양받을 때 있었던 게 아니라 원목으로 뭐 말하자면 짜 넣은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짜 넣을 때 뭐 가능하게 짜 넣었어요. 탈부착이 가능하게. 그러면 때 가도 상관은 없잖아. 그럼 붙박이장은 역시 때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걸어야지. 특약에다가. 왜냐면 그 손님이 집 보러 왔을 때 붙박이장이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을 산다고 또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쟁점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계약서에다 꼭 써줘야 돼. 그래야 다툼이 없으니까요. 이 9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기본서 오셔서 245페이지 3번 제목에 거래계약서의 서식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국장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권장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 그 권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고 그 이후의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권장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권장하고 있지 않아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거래계약서에 관련한 무슨 서식은 없다? 표준 서식은 없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표준 서식은 없다. 그러면 표준 서식 없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 거래계약서는 만들어서 그래서 제목에다 3번 제목에다가 거래계약서 서식에다가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임의서식. 그러니까 임의서식이라는 게 뭐죠? 임의서식이라는 게 뭐야? 법으로 정해진 게 표준 서식이면 임의서식은 뭐야? 그냥 만들어서 써라 이런 얘기지. 만들어서. 근데 이렇게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9가지를 누락하지 않고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기시고요. 246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옳은 것 1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X 사항이죠. 1번 틀렸고 2번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도 그러니까 지금 소공 앞에 뭐라고 수식 달렸어요? 당해 중개행위를 한이라고 달렸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 뭐 할 의무가 있지? 서명 민날인의 의무가 있어요? 아니면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서명 민날인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작성의 의무는 소공에게 없는 의무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성할 수 있으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작성할 수 있어? 예, 그런 권한은 있어요.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개공만 서명 민날인 하면 된다. 이거 틀렸네? 누구도 같이 해야 돼. 소공도 같이 해야 됩니다. 3번 거래계약서는 국장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OX? X. 왜 X? 표준 서식이 없으니까요. 4.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분사무소도 업무를 하나요? 그럼 이제 분사무소에서도 계약서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자가 서명 민날인 하여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려고 누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책임자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책임자는 반드시 뭐 있는 자? 자격 있는 사람. 그래서 책임자는 꼭 자격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져주지. 5. 개공이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대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거짓 기재하면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근데 뭐라고 받았어요 뒤에? 1년 1천 이러면 OX, X. 1년 1천은 아니고요. 상취. 계약서 우리 업다운 썼다고 해서 징역 보내면 실무 개공 중에서 안 갈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10,000명이나 있을라나? 대부분 다 가죠, 그죠?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프린트 가져오셨나요? 예, 거기 4주차 프린트에 4-2페이지 노마자 3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4주차 프린트 4-2페이지에 3번 박스 한번 완성해 볼게요. 거래계약서 관련한 의무 1번 작성의 의무는 뭘로 작성하지? 서면. 서면 작성. 구두로 체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면 작성의 의무는 개공한테 있는 의무예요. 2번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있어요? 네. 몇 개? 9개. 자, 3번은 거짓 기재 및 이중 작성 금지 의무라는 거 있죠. 그죠? 요거 위반하면 제재가 상취. 일단 그 3번 옆에다가 상취 한번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4번에 서명 민날인의 의무도 있죠. 서명 민날인은 땡땡 해주시고요. 두 사람을 적을 건데 누구랑 누구? 예, 개공과 당위 업무 수행한 소공 이렇게 좀 두 사람 적어주시고 개공 및 당위 업무 수행한 소공 이렇게 적어주시고 교부는 누구한테? 일방 쌍방? 쌍방에게 교부할 거고 6번의 보존은 원본 4본을 몇 년? 5년을 보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3번에만 상취 쓰셨잖아요. 나머지는 모두 업무 정지예요. 3번만 상취고 나머지는 다 업무 정지가 있다. 3번만 뭐라고요? 상대적 취소고 나머지는 업무 정지.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뭐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3번이 제재가 좀 세니까 한 급 높으니까 좀 중요하죠. 자, 문제 밑에 OX. 소공의 경우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작성하지 않아도 되죠? 의무가 없어서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개공은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왜 그렇죠? 의무가 있어서 그런 거죠. 반드시 서면 작성을 해야 되고요. 서면 작성 안 하면요? 업무 정지 있다 그랬죠. 의에서 3. 국장은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될 질문이에요. 권장하고 있다. OX. X. 왜 X? 권장하고 있지 않죠. 권장하고 있지 않고 옳은 표현은 권장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에요. 권장하고 있다 아니고요. 권장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좀 치사한가요? 좀 치사하죠. 자, 네 번째. 개공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OX. X. 자, 왜 X? 의뢰인이 요청한다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하는 거야? 그냥 늘 하는 거야, 늘. 언제나. 왜냐면 의무니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뢰인이 요청한다고 손님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 규정이라서 해야 돼요. 며칠 안에 해야 되죠?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기본서 오셔서요. 페이지 257페이지 한번 와볼게요. 257페이지. 5장 가죠. 5장. 5장은 이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장들이 3장, 4장, 5장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그 장이네요. 3장, 4장, 5장에서 20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파트인데 이쪽 장에서도 5개에서 많이 나오면 8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파트죠. 여기가 이제 뭐를 좀 다루냐면 중개 보수, 뭐 금지 행위, 뭐 이런 것들 뭐 한 개씩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중개 보수, 금지 행위. 물론 손해배상 파트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밑에 이제 1절에 보면 개공 등의 기본 윤리 이렇게 있는데 윤리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윤리를 제가 이제 기억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윤리를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윤리를, 도덕을 배웠던 것 같아. 제가 제 기억에 그렇죠? 윤리를 안 배웠고 도덕을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윤리가 없는가 봐 제가. 그래서 아무튼 윤리를 안 배우고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윤리 배워요? 안 배워요. 예, 그럼 뭐 배워? 바른 생활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윤리라는 걸 안 배웠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배우셨던 분. 윤리를 학교 배우셨나요? 언제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윤리 있어요? 고등학교 때 왜 윤리 안 배웠는데? 없었는데? 응? 아니 나 문과인데 윤리는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아니 한 번도 수능은 보긴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이 비슷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뭐 바른 생활 그다음에 도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 때는 도덕. 예. 그래서 이제 도덕 같은 거가 바로 뭐예요? 윤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마음가짐이잖아요. 결국에 도덕이라는 게 그렇지? 예. 근데 그 마음가짐을 국가가 법이나 어떤 뭐 사회적 제도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 마음가짐인데. 그렇죠? 그래서 29조 1항은요. 윤리인데 제재할 수가 없어. 유일하게. 예? 예. 이게 분명히 의무란 말이에요. 윤리적 의무인데 이건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가짐이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할 거니까. 그러니까 1항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제재가 없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알아서 할 건지 한번 볼게요. 29조 1항. 개공 및 소공. 요 주어의 공통점은 뭐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예,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계약서. 그러니까 돈 받고 계약서를 써줄 수 있는 상당히 전문성 있는 이런 직업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문 직업인이라고 법률에서 이미 밝히고 있고 세 가지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뭐를 유지해야 되고 품위, 예, 품위 유지에다가 우리 밑줄 한번 해주시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신의와 성실 밑줄 2번.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중개, 공정중개 의무에다가 밑줄 3번. 네, 이렇게 좀 해주시는데 이거 세 가지를 윤리적 의무라고 해요. 그럼 첫째 뭐를 유지해야 돼? 품위를 유지해야 돼. 우리 품위 유지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조금 약간 좀 뭐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좀 더웠죠. 어제 더웠는데 반바지 입고들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 근데 여름 되면 반바지 입고 학원에 오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죠, 뭐. 남자가 반바지 입는 건 어때? 뭐 괜찮아요. 뭐 여자가 괜찮으면 남자도 괜찮아야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떤 거 생각해봐요? 빨간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계약서를 쓰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응? 빨간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계약서를 쓰는 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아니 아주 이쁘고 좋아요. 아니 이쁘고 좋잖아. 예.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흰색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쓰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게 이쁘고 좋잖아. 남자가 남자가 그랬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뭐 이거 뭐 변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똑같은 행위를 반바지 입었을 때 제가 얘기했을 때는 남자가 입던 여자가 입던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니큐어는 왜 안 되는 거야? 응? 아니 매니큐어는 왜 남자가 매니큐어 칠하고 계약서 쓰고 그럼 왜 안 되냐고. 그럼 품위가 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냐. 응? 예. 아니 관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근데 그 기준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에 젊은 남자애가 봉숭아물을 드리는 건 어때요? 응? 20대 초반이면 좀 그런가? 그럼 뭐 한 10대 후반애가 뭐 어린애가 뭐 귀엽잖아. 그것도 괜찮잖아 또.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사회 통념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품위라는 것은 뭐는 품위가 있고 없고 이런 일률적인 건 없고 통념으로 봤을 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다음에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으뜸인 규범이에요. 가장 으뜸이라는 게 뭐냐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뭘 했다. 이거는 절대 처벌할 수 없는 거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가장 규범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이따 이건 다시 말씀드리고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이 말은 어느 한쪽에 뭐 하거나 뭐 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하면 반대쪽은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불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또 손해 볼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정한 기준은 없고 이제 통용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이제 29조 2항 넘어가는데 주어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주어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자, 그럼 여기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안에 누가 포함되는 거죠? 중개보조원까지 포함되는 개념인데 왜 이렇게 한항 차이가 같은 조항에서 29조라는 같은 조항에서 바꿨을까요? 응? 그건 중개보조원 때문에 그런 건데 중개보조원을 1항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2항에서는요. 중개보조원을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항은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법 및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서 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에다가 밑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밑으로 빼든 옆으로 빼든 아무데나 한번 빼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어떤 비밀이든지 하나 알게 되었는데 그 비밀이 고지 해야 할 사항이거나 그죠? 아니면 뭐 신고 같은 거, 뭐 널리 알려야 하는 그런 사항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드리면 개공이 집을 보러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뭐 방문이 약간 좀 열려 있어서 문틈으로 살짝 봤는데 흰색 가루를 먹고 있는 거야. 예? 흰색 가루를 코로 막 이렇게 흡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집 보러 가서 살짝 본 거야. 그러면 내가 집 보러 가서 본 거니까 이건 비밀이잖아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의 아주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경찰서에다가 신고해야 돼? 예?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왜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맞아. 예. 왜 해야 되냐면 그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제 그저께 방배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응? 어떤 젊은 애가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이렇게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대고 뭐 이렇게 인질급 한 시간 동안 벌였잖아요. 그게 뭐 자기는 억울한 일이 있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초등학교 아이가 뭘 한다고 걔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벌인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뭐 환각 상태에서 칼로 뭐 찔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예? 이거 너무 그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건 알려주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요. 비밀은 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켜야 돼. 근데 그 비밀이 곧 알려줘야 될 상황이면 우리는 뭐 해야 줘야 돼? 알려줘야 되지. 예, 그럼 어떤 게 더 큰 가치야? 알려주는 게 더 큰 가치라는 거지. 그게 나한테는 뭐를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의를 다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잖아. 내가 이거를 그냥 비밀을 지켜야 돼. 나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모르는 걸로 할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것이 고지하는 게 나한테 신유로 봤을 때 맞다 이거예요. 내 양심에 맞췄을 때 고지하는 게 맞다라는. 그건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거죠. 그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면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뭐 하면 안 돼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 비밀은 왜 비밀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켜주려고 그걸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에 이거 비밀인데 절대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돌아서면서 막 얘기하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떼더라 뭐 이렇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 관계도 깨지고 인간관계 자체가 이제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표현을 법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한 없이. 그래서 2항하고 완전 다른데 1항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통념이나 상식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한다면 2항은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비밀을 뭐 하래? 지키래. 근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에다가 가로 열어 주실 건데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냐면
예, 1년 1천에 형벌이 있는데 일단 형벌 1년 1천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오고 얘가 잘 나오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런데 반의사 불벌죄라서 아주 잘 나오고요.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우리나라 그 법이 한 1,500개 정도 있는데 그 1,500개 정도 되는 법에서 6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법에서. 그러니까 매우 희귀한 그런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드문 케이스라서 출제도 아주 잘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불벌죄라는 게 한자로 풀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불벌한다는 게 벌하지 않는 죄라는 거야. 벌하지 않는 죄. 그럼 좀 특이하잖아. 죄인데 벌하지 않는데. 언제? 반의사가 있으면 누구의? 피해자의. 예, 이게 이제 포인트죠, 뭐. 그죠? 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무슨 반대 의사? 처벌하지 말라는 반대 의사가 있으면 뭐 하지 않는? 처벌하지 않는 죄를 반의사 불벌죄. 그러면 질문.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처벌하라,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처벌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하는 게 맞다라는. 왜냐면 이건 죄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뒷장 넘기시면 258페이지에 판례 제목에다가만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판례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있는데 이 선관주의 의무가 앞장에서 29조 1항과 2항에서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못 봤죠? 못 봤는데 대법원이 1번, 2번, 3번 모두 대법원 판례들이잖아요. 90년대 판례들, 뭐 2010년도 판례들 지속적으로 개공한테 무슨 의무가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공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게 확실하네? 예. 그런데 그 제목에다 판례 제목에다가 땡땡 하나 해주시고 요거는 명문의 의무인가요? 명문의 의무는 아닌가요? 명문의 의무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건 비명문의 의무가 되는 거죠. 비명문의 의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규정은 없다는 거지. 예, 규정은 없는데 이런 의무가 있대. 판례가 계속해서 인정하니까. 그래서 우리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의무 중에서 유일하게 비명문의 의무다. 그래서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다음 개공의 의무 중에서 명문의 의무가 아닌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하면 무슨 의무 찾아내시면 돼요.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이제 찾아내시면 됩니다. 선관주의 의무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요거 좀 잠깐만 빌려줘봐요. 요거. 예. 이건 제 거 아닌데 텀블러 제가 잠깐 빌렸잖아요. 예. 이게 선관주의 의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이거 제가? 예, 잘 관리하는데 그게 선관주의 의무라는 거야. 예. 그럼 제가 질문 약간 어렵게 해볼게요. 이거 내 것처럼 관리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예. 이게 내 게 아닌데 어떻게 내 것처럼 관리해? 그러면 남의 건데 내가 어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의 주의는 기울여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빌려줄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집어 던지진 않겠지.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무슨 의무라고 그래? 선관주의. 이거 받으시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의 주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프린트 한번 와보시고요. 4-1페이지. 노마자 4번 박스 한번 완성해 볼게요. 기본윤리 이렇게 있어요. 기본윤리. 자, 왼 좌측에 개공 플러스 소공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뭘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품위 유지. 예. 그리고 신의 성실의 의무. 이걸 줄여서 신의칙 준수 의무라고 보통 줄여서 부릅니다. 그 밑에 보니까 무슨 의무라고 되어 있네? 최상위의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이 혹은 시민이 지켜야 하는 가장 으뜸인 규범이 뭐냐면 신의 성실의 의무라는 거야. 그거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뭐 혹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최상위의 의무가 바로 신의 성실의 의무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중개 의무 있죠? 공정 중개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박스에는 주어가 이제 그 가로 처리되어 있는데 비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개공한테 아까 판례가 무슨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선관주의 의무. 그 밑에 보니까 무슨 의무라고 되어 있네? 비명문의 의무. 거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자, 밑에 OX 문제로 내려갑니다. 개업공인 중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X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왜 X죠? 어떠한 경우에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비밀이 뭐 할 사항이라고 하면 고지해야 할 사항이라면 오히려 고지하는 것이 맞다 그랬죠? 예. 자, 두 번째, 개공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 중개 업무를 수행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X. 뭐 틀렸어? 그 의무는 있는데 법령상의 의무가 아닌 거지. 예, 비명문의 의무가 있을 뿐이고. 세 번째,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할 수 있대. X.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어도 처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처벌하지 못하는 거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을 때, 그때만 처벌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음 시간.